네, 반갑습니다. 김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사자수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발간한 현토완역 사자수학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습자 교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글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따로 쓰는 것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쯤 수강하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으로 작은 책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습자 교본 앞쪽에 보면 5쪽하고 6쪽하고 이 사이에 한 장으로 완전히 이 사자수학 내용을 전부 다 줄여놨습니다. 이걸 복사를 하나 딱 하셔가지고 비닐로 코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딱 접어서 읽으면 금방 습득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재는 그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한문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뭐 한자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지금 현재 전통에서도 사이버 시장에 보면 한문 기초라든지 한자 부수, 또 허사의 용법, 한자 한문 개설, 그 다음에 문자학 특강, 이렇게 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강의가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과도 초등학생 한자 1, 2, 4단계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1800자 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자는 수강하러 오는 분들이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글자 설명까지 다 하면은 1년 걸려도 이 수업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한두 번은 글자를 익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글자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 테니까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글자는 배우고 자기가 익혀서 와야 공부가 옳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한자에 대해서 3요소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자의 3요소는 대개 그 형, 의. 여기 와서 수강하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제가 특별히 쓰고 할 때는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형자는 모양 형자입니다. 한자는 제각기 독특한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은 소리 음자입니다. 그 한자에는 그 한자 나름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입니다. 의. 뜻. 그 한자에는 어떤 모양과 소리와 그 나름의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모양은 사람의 얼굴 생김새겠지요. 그 다음에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뜻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겠지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게 되면 이 형과 음과 의 세 가지를 3요소를 다 알아야 그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 생, 아, 신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한자를 알 때 아버지 부자의 모양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읽을 때는 부라고 읽는다. 훈까지 뜻까지 새기면 아버지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아버지 하는 것은 뜻이 되고 의가 되고 이 모양은 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형, 의 세 가지를 알 때 그 한자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만 알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지요. 목소리만 알고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음을 보고도 그 한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한자에 대해서 형, 의 이 세 가지는 익히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되게 이제 앞쪽에 번역된 부분을 자꾸 보시는데 이걸 보면 공부가 안 됩니다. 집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전통문화에 연락하셔서 일단 기본적인 교재를 구입해서 교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상에만 자꾸 보면 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시고 독본이라고 있습니다. 뒤편에서 보면 이렇게 붓글씨로 크게 보이는 이 독본을 보시고 해석되어 있는 거라든지 글자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해답을 보면서 다 풀어놓은 해답을 보면서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새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풀어가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는 옥편을 찾든지 다른 책을 통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독본을 보고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석본 펴놔놓고 뭐 아버지 뭐 어머니 뭐 하다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게 안 된다는 거죠. 이왕 공부를 하려면 효과적으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써보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법은 제가 이제 일단은 글자를 알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소리내어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따라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글자 한자 한자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상에는 그 책 이름이 안 나오지요. 안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사자소학이라는 겁니다. 작을 소자에 배울 학자. 저희가 참고로 여기 옛날에 소학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한적으로 인의 예지신에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학. 여기는 정해 이래서 나중에 그 해석을 추가한 겁니다. 이런 책이 다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줄이자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보기 쉽게. 그래서 만든 게 사자소학입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4글자로 적게 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글자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읽기도 좋고 익히기가 좋습니다. 너무 길게 줄글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편의적으로 글자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마다 예컨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이 책은 되게 주제별로 분류가 또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현재 소학 강의도 다시 개설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학이 있으면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소학교 있으면 예전에도 대학교 이랬듯이 소학이 있으면 대학이 있고 이런 소학에 나오는 글들도 논어라든지 뭐 얘기라든지 다른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만 하고 그만둘 것은 모르지만은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할 때 이게 바탕이 돼서 한번 끝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가면 아 소학에 있던 사자소학에 있던 그 말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 이로다. 한문은 예전에부터 한문 공부한다 이런 말도 했지만 한문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언어나 공부를 할 때는 소리내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물론은 이제 조용히 사색할 때는 하지만은 일단 한문 공부할 때는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음의 고조도 알고 그렇게 같이 가야 나중에 시를 이해할 때도 염도 공부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글자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 부라고 할 때 이 아버지 부의 모양은 지금 현재 각골문이나 뭐 이런 걸 근거로 하자면 이쪽에는 밑에 부분은 손입니다. 손. 사람의 손이란 거죠. 이 손으로 도끼 같은 걸 들고 있다. 이렇게. 이게 아버지 부자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바뀌어서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손에 도끼나 어떤 도구를 들고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남자의 미칭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보라고 할 때 이 보자하고도 통하게 됩니다. 음도 보도 되지요. 그리고 구론의 어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 부자를 써놨습니다. 어부라고 할 때. 대개는 기아비 부자를 쓰지만은 그때는 아버지 부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골문에서 하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여기다가 낙건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도끼 부자가 되죠. 도끼부. 밑에 이 건자는 그 갑골문에 말하자면 하나의 찌개라는 겁니다. 찌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짐승이나 뭘 잡을 때 쓰는 도구.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되게 이제 좀 난폭한 그런 뜻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게 도끼 같은 걸로 나무를 쪼개다 하면 이런 통나무를 갖다가 위에서 밑으로 다 내려 쪼갠다. 이런 뜻이고, 이게 나무 목이 아니고 손수가 올 경우에는 자를 절자지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통나무를 갖다가 위에서 자르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절단하다. 아까는 쪼개다. 이렇게 분석하다. 이런 식으로 글자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일일이 이제 이렇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시범적으로 이런 공부 방법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강의에 보면 인터넷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하루에 얼마라도 그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강의하고 같이 들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아버지 부자는 그런 뜻이고, 날생자는 나다. 땅에서 만물이 돋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나자는 나라는 뜻이고, 그 다음 몸신자는 또 내 몸이란 뜻이죠. 원래는 이것도 여자가 임신한 인부의 모양을 옆에서 본 글자입니다. 배가 불룩하고 그 배 속에 아기가 들은 모양인데 일일이 다 그리진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모. 어머니 모자도 그 여자여, 계견여라고 하는 그 글자에다가 가슴, 젖가슴이 발달된 그런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제 아이를 양육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음식이나 영양분을 받지 않고 어머니 몸에 있는 젖을 통해서 아이를 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선이 발달돼서 젖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젖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글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은 기를국, 기르다는 뜻이고, 나아 몸씨는 같습니다. 기를국자는 상당히 좀 복잡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시경이란 책에 보면 부해 생하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국 대신에 뭐 기를양자나 기를육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시경에 그런 말을 인용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부생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를국이나 이런 것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복잡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글자는 혁자지요. 혁명이다 할 때 가족 혁자. 누구나 다 알만한 글자입니다. 우리 혁대라고 할 때도 가족 혁자고, 그 다음 옆에 것은 그는 감사하다는 그런 포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쌀미자지요. 백미, 현미 할 때. 이래 하면 되게 국자의 뜻입니다. 국. 그래서 위에다가 초두를 하게 되면 국화국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초두를 없애고 다른 뜻이 가면 또 여러 가지 글자로 이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손수를 하면 움킬국자. 손으로 물 같은 걸 한 움큼 움켜잡다. 그런 뜻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음이 바로 국인데 앞에 가주식하고 합쳐져서 뜻은 기를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어려운 글자를 볼 때 한문의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처럼 왼쪽 오른쪽 상하로 나누든지 아니면 좌우로 분석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한 글자라도 알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겁먹지 말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 이로다. 뒤에 하시고 이로다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한문으로 말하자면 토. 그래서 토를 단다 할 때는 현토라고 하죠.
책에도 보면 현토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현토 완역 사자 소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앞에는 현자는 토를 단다 이 말입니다. 색이 복잡기 때문에 다 쓰지 않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물론 이 토가 없겠지만 우리말로 했을 때 만약 토가 없이 해석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내 몸을 낳게 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아버지께서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이 같이 나올 때, 병렬로 나올 때 중간에 하고라는 말을 하죠. 나는 밥을 먹고 동생은 국수를 먹는다. 문장을 끌어올리면 나는 밥을 먹는다. 동생도 밥을 먹는다. 그래도 말은 됩니다. 그러나 연결시켜서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토를 달고 또 해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토를 달았던 겁니다. 근데 생각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토를 좀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이 교재에 꼭 따르지 않고 제가 뭐 바꾸는 것도 들어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무엇이 맞다, 틀렸다 그건 없습니다. 뜻이 통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후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 1호다. 한자 한자 짚으면서 사실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연필이라든지 이 길다란 장책을 짚으면서 이제 훈장님께서 한자 한자 물어보고 그 다음 짚으면서 해석이 되어야 정확하게 딱딱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제가 이제 낳으시고 되어 있는데 낳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남자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운을 불어줬다는 겁니다. 요 사이는 어린아이들도, 어린 학생들도 성교육을 받아서 다 알지요. 아버지, 엄마가 혼인을 해가지고 혼인을 해서 또 같이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남자의 정액을 받아서, 정자, 기운을 받아서 그 어머니가 몸에 받아서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운을 불어주는 것은 남자이고 그 기운을 받아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어서 낳는 사람은 엄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낳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낳도록 할 수 있는 그 기운을 불어주었다. 그래서 저는 낳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는 그 기운을 받아서 길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운을 주지 않았으면 엄마가 낳을 수가 없겠지요.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여기서는 한 번 하지만은 본인은 자꾸 글자를 짚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 여러 번 써보기도 하고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보기회아하시고 유의포화로다. 대복자입니다. 대복자도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배탈이 났다 할 때는 예전에 보면 복통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앞에 이런 글자는 다룰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 신체 부분에 고기라는 육다룰이라고 합니다. 이 고기 육자는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네모 덩어리,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에 이렇게 기름 같은 결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양을 따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기 육자가 됐습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같이 쓰이면서 고기 육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예컨대 썩을 부자 같은 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들은 우리 몸을 상징하는 글자가 되면서 다른 글자하고 합성해서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대복자일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렇게 붙어서 대복자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복자는 잘 모른다 하는 분들은 또 아니면 이런 글자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광복절이다,
대개 사람들은 광복절이다 하지만 원래는 빛광자는 평성이기 때문에 광복절이다. 전라도 광주다 할 때는 광주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광주 사태 합니다.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광주이고 이 빛광자는 평성이니까 광주입니다. 광주. 그런데 그런 발음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죠. 그냥 아무튼 이 글자는 광복이다 아니면 회복하다 할 때의 복사입니다.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인 부활이다 할 때는 다시 부자로 되지요. 한 글자에 복이라는 음도 있고 부라는 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대개 이 부수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 글자가 뭐가 붙으면 무슨 자가 되고 어쩌고.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옆에 이런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수가 달라질 때 음은 같아지면서 다른 글자가 된다. 예컨대 앞에 두인자를 붙였을 때는 두인변 붙이면 돌아올 복 아니면 다시 부 이렇게 되다가 앞에 육자를 붙이니까 배복자가 된다. 음은 같으면서 뜻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자를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란 거지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글자하고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그 글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하고 접근을 시키라는 겁니다. 아까 기를국자 설명 때처럼 한 글자를 보면서 아이고 모른다 어렵다 하지 말고 상하나 아니면 좌우로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대복자입니다. 대복. 그 다음 써이. 그 다음 품을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다. 회포에 젖었다 할 때 그때도 회자입니다. 품을회. 그 다음 나아. 그 다음 전유. 전유자도 갑골문으로 보면 글자가 참 재미납니다. 위에 이 글자는 손톱이란 뜻입니다. 엄마의 손이고 밑에는 아들이죠. 엄마의 손으로 이렇게 안고 옆에 이게 엄마의 몸입니다. 글자를 쓰진 않겠습니다만 이 엄마가 손으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서이, 먹일, 포, 나아. 포자 같은 경우에도 입구가 있으면 잘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사성으로 나오는 반포지효라, 반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까마귀가 반포를 한다고 하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 까마귀 새끼가 어릴 때는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고서 자라서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활동할 힘이 없으면 새끼가 음식을 물어서 어머니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까마귀가 검고 소리가 흉악하기 때문에 재수 없는, 운 없는 그런 새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문에서는 반포하는 걸 보고 효조라고 합니다. 효조. 효도 효자 써서 해조자. 효도하는 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까마귀 같은 미물에게 그런 아름다운 부자간의 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인간의 부족한 면을 반성하고 새에게조차도 배우려고 했던 거죠. 먹일 포. 그리고 아까 말대로 입구를 떼고 이렇게만 하면은 부보 할 때 남자의 미칭 이렇게 할 때 보가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당나라 때 시인이 200과 두보가 있죠. 막을 두, 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자 같은 경우에도 또 보만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예컨대 이렇게 여기다가 삼수를 더하면은 포항, 재물포 할 때 포구 이렇게 되지요. 물가다 말이다. 물가. 위에다가 초조를 붙이면 우리 또 다른 글자가 됩니다. 풀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는 글자, 평소에 보던 글자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한자를 기억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더 가서는 바로 기본적으로 글자는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바로 해석하고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회화하시고 유의포화로다.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저저로서 나를 먹여주셨다. 앞에서는 아버지하고 엄마 나왔지만 지금 방금 읽은 보기 회화하고 유의포화하는 사람은 어머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에게 기운만 불어줬습니다. 그게 남자의 일이지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양육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 가질 때 맛있는 거 음식 많이 사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옆에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배로서 나를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그 다음 아기를 낳아서는 저저로서 나를 먹였다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물론 여기도 지금 보면 사자서하고 사서 같은 것은 한문 성독 테이프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테이프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되겠지만은 처음이고 하니까 방금 했던 요 한 단락을 연결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상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 이로다. 보기회하시고 유의포화로다. 그 다음 단락 이의오나하시고 이식포화로다. 이 오더이 설명하겠습니다. 한 단락만 딱딱 하고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따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읽고 바로 글자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속도를 좀 붙이겠습니다. 따뜻할 온자입니다. 따뜻할 온. 이 글자도 이제 참고로 처음 나눈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위에 이 글자는 어떤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밑에 나오는 이것은 그릇이죠. 목욕할 때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만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릇명이라고 하죠. 그릇명. 그릇이다 말입니다. 목욕하는 요새 말은 욕조겠지요. 욕조에다가 어떤 공간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쓰라는 데도 있지요. 이 글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겁니다. 위에 해일자가 아니고 어떤 네모 공간 속에 사람이 목욕하고 있다. 우리 목욕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 그래서 삼수를 붙여서 따뜻할 온. 나중에 뜻이 다른 뜻으로 돼서 온화할 온. 뭐 여러 가지 뜻이 되었죠. 예컨대 여기다가 마음 심자가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진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썩낼 온자입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인부지 불온이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썩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호와. 이럴 경우에도 온이라는 기본적인 글자를 하나 알면 다른 부수를 붙여서 여러 가지 활용이 되니까 쉽다는 겁니다. 따뜻할 온, 온화하다, 온실이다 할 때 다 이 온자를 씁니다. 그 다음 나자는 아까 나왔습니다. 서이, 밥식, 먹일 포, 배부를 포 이럽니다. 여기서는 포식했다 그러죠. 이거 배부르게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포식했다. 아까 이렇게만 해도 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포자가 됩니다. 여기다가 손을 나타내는 손 숫자가 오면 포옹하다 할 때 안을 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화성회를 갔었는데 수원 화성회 가보니까 거기 성 주위에 대포장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돌을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돌석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살로 쏠 때는 이 불화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여기서는 그 밥식자를 써서 배부르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밥식자의 글자는 이런 뜻입니다. 각골문에 보면 밥그릇이죠.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그릇에 밥을 먹고 넘어지지 말라고 이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거는 밥그릇의 뚜껑입니다. 이 모양을 그린 게 바로 이 밥식자의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붓으로 바뀔 때는 밑에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먹일 포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의 오나 하시고 이식 포화로다.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밥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도다. 처음에 배로서 감싸고 젖으로서 먹였다가 그 다음에 좀 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춥고 덥고 배고픈 걸 몰랐는데 나오고 나니까 자신이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위를 견뎌내야 되니까 옷을 입고 한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도록 부채질도 하고 뭐 냉난방을 하겠지요. 그 다음 차차차차 크면서 처음에는 젖을 먹거나 뭐 하다가 나중에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의 오나 하시고 이식 포화로다. 이럴 경우에 앞에서는 복이회화 할 때는 앞에 대복자가 나오고 서이자가 두 번째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는 이의 오나 하시고 이렇게 서이자가 앞에 나옵니다. 이걸 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에서 문법적인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초학자들이 어지럽게 하면 저는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뜻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자 한자 우선 글자를 익히고 나서 나중에 알다 보면 문장의 질서 같은 거 하고 어법적으로 저절로 됩니다. 그런 공부를 꼭 하시고 싶다면 이 사자수학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문장을 그려서 영어식에 뭐 그 표까지 그려가지고 부사, 수러, 목적어, 관형어, 보어 뭐 잘 해놨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보고 머리만 띵합니다. 이걸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중고등학교의 교육 방법이 오늘날의 한문 교육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양의 문법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뭐 어쩌고 수로 보호 목적어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이 한문 속에 있는 좋은 뜻을 일러주고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차라리 글자 설명을 재미나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꼭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줬더라면 학생들이 오히려 한문을 재미나게 배우고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 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건데 영어식의 문법만 실컷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도 지금까지 문법 위주의 공부, 소설 위주의 강독 위주의 공부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 10년, 20년 해도 외국 사람만은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서 느끼고서 대화 가르친다고 야단이지만 아무튼 그런 복잡한 어법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재라든지 또 강의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끝이 안 났지요. 뭐뭐 하니 이래서 뒤에 무슨 다른 말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위에 네 단락이 나오고 또 여기 네 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원래 생각하자서는 주제별로 해서 한 단락을 끝내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컴퓨터상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놓은 것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은의 은자지요. 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저 남쪽의 사람들, 영남 쪽의 사람들은 은자,
이 발음하고 이거하고 잘 안 되지요. 은행, 은행하고 언제 이렇게 안 되는데 아래 턱을 쭉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때는 어머니 할 때 부담 없이 입을 벌리면서 하면 되고 할 때는 아래 턱을 내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런 발음 같은 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발음을 잘 하지 않고 하니까 뭐 저쪽에 부산 사람들은 살 그러고 쌀 이렇게 쌍시옷도 발음도 못하지요. 저 거창이나 마산 쪽에 가면 사과 이러고 사과 먹는 사과 배 이렇게 우리 배도 먹는 배 뭐 사람 속에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말도 뭐 하는 말 타는 말 뭐 온갖 말이 많습니까? 눈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글에도 그런 고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는 너무 아는 사람이 없고 함부로 쓰기 때문에 우리 국어 생활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고전 강의를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물론 제가 지금도 잘못한 게 많지만은 때때로 그런 걸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으시고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우개를 가지고 하니까 밑에 있는 것은 글자는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면서 자기 교과서에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으시고 그 다음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 앞에서도 아버지 부 나왔죠. 되게 아버지는 여기 하늘 천자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부, 그 다음 하늘 천, 그 다음 뭡니까? 어머니 모, 이 어머니 모자는 땅지하고 연관이 되죠. 아버지는 하늘 같고 엄마는 땅 같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중국 사람들이 이 하늘은 뭐라고 봤냐 하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을 고자를 했습니다. 높을고. 하늘은 높다는 거죠. 하늘은 제일 높다. 그래서 높다. 높을고. 그 다음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아주 두텁지요. 이런 내용들도 사서 삼경 가운데 보면 중용이라는 책에 다 나옵니다. 박후 그러고 고명 이럽니다. 고명하는 높고 밝다는 뜻이고 박후는 넓을 박자 두터울 후자. 땅의 덕은 박후하고 하늘의 덕은 고명하다. 이렇게 또 하늘과 땅을 연관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으시고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으시니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은혜와 덕이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서 그 다음에 길러서 배로서 품어주시고 젖 먹이고 그 다음 옷 입히고 음식 먹여준 그 은덕입니다. 은덕. 이 두 가지를 하면 은덕이 되죠. 이런 문장을 바탕으로 그 다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한자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문장에 전부 다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제가 달라지고 하면 내용이 달라질 때도 있지만 그 뜻을 앞에 뜻을 다 이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화면상에서 이제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고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오나 하시고 이식 보아하로다 은고여천 하시고 덕후사지 하시고